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큰 병에 걸리고 나면 인간관계가 정리되더라. 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병을 와서 안타까워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연락을 싹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웬디 미첼 씨는 자기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친구들 다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첼 씨는 이야기합니다. 내 진단 사실을 알고 홀연히 사라진 친구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곁에 머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감과 사랑을 듬뿍 주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주더라. 네, 미첼 씨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자취를 감춘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예를 들어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죽을 사람 봐서 뭐해? 네, 이런 건가 싶은데 어쨌든 큰 병에 걸려도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이럴까? 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첫째,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식과도 배우자와도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겠구나 싶은 거죠. 한두 번은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둘째, 불안하죠. 또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같이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로 인한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같이 있는 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연락을 끊게 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셋째,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텐데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심지어는 오해도 많습니다. 치매는 늙은 사람만 걸리는 줄 알죠. 그리고 치매 걸리면 다들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줄 알죠. 이게 아마 대표적인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특히 초기에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일상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게 되는 게 아닐까? 네. 처음 한두 번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러 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치매 환자들이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집에만 있거나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격리된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은 더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미첼 씨처럼 치매 진단을 초기에 받은 분들은 경우가 좀 다를 겁니다. 미첼 씨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척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해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 말도 하고 또 주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치매 진실을 배우지 못한다.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 이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철 씨는 내가 떠나간 친구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매에 대해서 몰라서 떠난 것이니 치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치매에 대해서 알리겠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알고 나면 떠나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거죠. 특히 자기처럼 초기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왜 떠나겠느냐, 네,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친구들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훨씬 더 우울해 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대하면 된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인 거예요. 특히 치매 초기엔 더 그러하다는 점, 미철 씨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이 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이분들은 기억을 점점 더 잃어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만나도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을 가질 법한데, 이런 거 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연락을 계속해도 되나? 만나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치매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감정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찾아왔다는데 누군지는 몰라 보더라도 이분들이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이게 침대에 누워있는 이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웬디 미첼 씨가 쓴 이 책,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새로운 내용을 발췌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